자, 요게 이제 보고서 1 다문화 멘토링 지원 카드에 1, 2, 3, 4양식이 있는데 1양식은 뭐냐면 정교초등학교 이름 땡땡땡 저희가 지웠어요. 이거는 이제 책자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지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21쪽 여러분들도 이제 이게 지난 2학기에 10편째를 이제 만든 거예요. 10편째. 이 책을 다 여러분들 나눠줄 겁니다. 교육청 시청 지원받아서 만든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이제 학교마다 이렇게 쭉 여러분들이 방문해서 어린이들하고 또 다문화 센터도 있어요. 아동센터 멘토링 것들을 다 보고서 모아서 이렇게 책자로 이제 가는 겁니다. 내가 서문에서 아들이 이제 인하대학교 다닐 때 이 다문화 멘토링 했던 거를 내가 참고로 해서 우리 학교에 포천에 도입했다. 저도 이제 우리 아이들이 뭐 호주에 들어가서 워킹도 하고 뭐 미국 교환학생도 가고 하면서 자기 나그네 서걸음을 많이 겪어서 이거를 했어요. 어머니가 인도네시아 어머니 일을 했는데 나도 같이 데리고 축구장도 가고 그러면서 이게 필요하다 생각하고 5년째 10학기째 우리 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별한 사항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명단은 이제 교육청에서 넘어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 이제 오면은 어린이도 학교에 등교하면 우리가 이제 횟수는 아마 좀 줄을 것 같은데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멘토링 보고서를 어떻게 썼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안내에 대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고서 샘플은 여기 이런 식으로 보고서 1양식. 그 다음에 2는 뭐냐면 이제 교육 계획, 어린이에 대한 거, 나의 생각 이런 것들을 이제 양식에 맞춰서 슈퍼멘토는 이제 학교 담당 선생님이에요. 담임 선생님이나 다문화 담당 선생님. 이제 물어보고 어린이에 대해서 정보를 기록하고요. 3은 한 학기 동안 어떻게 하겠다는 건데 지금 우리는 뭐 횟수가 많이 줄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4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방문할 때마다 한 회차에 한 번씩 제출하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 아들이 인도네시아에 했던 거를 내가 그 자료를 받아가지고 샘플로 제시한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직접 우리가 했던 걸 한번 보겠습니다. 정교초등학교, 영평초등학교 쭉 해서 했는데 보면 여기 정교초등학교 어린이 이름을 써놨는데 이건 책자로 만들기 때문에 이게 이제 외부로 유출되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지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수요일날 이제 1시부터 갔어요. 그래서 수학, 국어, 재량활동. 지난 2019년 9월달부터 했습니다. 자, 학생이 정교초등학교 온 지 얼마 안 됐다고 한다. 한국에서 태어난 한국말을 아주 잘한다고 한다. 이건 이제 선생님한테 첫 주에 선생님한테 얘기 들은 거예요. 학교에서 공부하는 교재를 함께 학습하고 남는 시간에는 다목적실이나 운동장 함께 나가 책 활동한다. 우선 아무개와 친해지고 이 아이의 부족한 부분을 위주로 같이 공부할 것이다. 이렇게 처음에 계획했고요. 활동 계획서 그래서 이렇게 날짜별로 해가지고 정교초등학교 7번을 가게 되는데 자, 정교초등학교 처음 방문한 담당 선생님과 기초적인 계획, 각 멘티들에 대한 설명과 성격, 특성들을 알아봤다. 멘티들을 당일 만나보고 싶었지만 아이들이 하교를 한 상태라서 만날 수 없어 아쉬웠다. 첫날은 이제 담당 선생님하고 전체적으로 미팅을 한 거예요. 두 번째는 누구와 만나서 서로에 대한 소개를 한다. 그러면 방글라데시 출신 다문화 가족인데 방글라데시 국기를 만들어 본다. 그래서 몸과 함께 학교에서 공부하는 교재를 공부하고 축구도 한다. 그렇죠? 또 여기는 공부도 하고 배드민턴도 한다. 그렇죠? 재밌죠? 피구도 한다. 그래서 멘티들이 하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지금까지 했던 것 중에서 가장 재밌던 것을 프로그램한다. 마지막 날이니만큼 멘티들과 함께 간단한 간식과 함께 영화를 본다. 이게 작별 인사한다. 이렇게 이제 했어요. 자, 그럼 첫회 이제 여기는
이제 이렇게 썼습니다. 학교에서 처음 방문하여 교통상황, 이동시간 등을 파악하고 김재 선생님과 함께 앞으로의 멘토링 프로그램의 계획을 세웠다. 자, 활동 내용은 이렇게 사진도 찍었죠? 학교에 처음 방문하여 교통상황, 이동시간 등을 파악하고 김재 선생님과 함께 앞으로의 멘토링 프로그램의 계획을 세웠다. 첫날 정교 초등학교를 방문하여 우선 김재 선생님과 함께 멘토들이 서로 간략히 자기소개를 했다. 각자 소개를 마친 후 각 멘토들이 담당할 멘티들의 소개를 김재 선생님께서 해주셨다. 멘티들이 학연 뒤라 당일날 만나볼 수 없어서 약간 아쉬웠다. 그 우리는 멘토링을 진행할 시간을 짰고 서로 논의를 한 결과 조원들이 수업을 마치는 시간, 정교초등학교에 이동하는 시간을 고려해서 수요일 오후 1시 50분에서 3시 20분까지 진행하기로 했다. 이후에는 저번 학기 멘토링 프로그램에서 했던 내용들을 들었다. 1학기에 왔던 멘토들은 30분 정도 학습 활동을 하고 나머지 시간은 밖에 나가서 축구를 하거나 배드민턴 같은 책 활동을 한다. 이번 멘토링도 저번 학기 비슷하게 진행하고 멘토들이 나라를 소개하는 포스터 만들기, 영화 시청 등 활동도 주체별로 계획을 짰다. 재밌죠? 내가 느낀 점, 멘토가 느낀 건 내가 담당할 멘티인 아무개는 한국말은 잘하지만 글쓰기가 살짝 부족하고 수학 연산 부분도 더 공부해야 한다고 담당석에서 말씀하셨다. 두 과목 위주로 공부하면 될 것 같다. 아무개와 같이 다른 멘티인 누구누구라는 친구가 친하다고 하셔서 공부할 때 같이 해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했어요. 자, 그 다음에 2주차에 갔습니다. 2주차 가서는 이제 보겠습니다. 누구를 아무개를 처음 만나서 각자의 소개를 했다. 방글라데시엔 포스터를 만들었다. 자, 여기 보니까 땡땡이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여러분이 이제 그 어린이 만나서 누구 아무개 누구 이거 다 이제 지우려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어린이를 사랑하는 것 같아요. 자, 아무개를 처음 만나는 날이라 살짝 설렜다. 수업이 끝나고 멘티들이 내려온 후 우리는 서로의 소개와 어떤 멘티의 담당인지 설명을 했다. 아무개 부모님은 방글라데시에서 오셨지만 아무개는 한국에서 태어나 방글라데시에는 가본 적이 많지 않다고 했다. 그래서 한국말 아주 잘하고 전에 영어학교에 다녔기 때문에 영어에도 능숙하다고 했다. 나도 한국어 영어밖에 못하는데 3개국어가 가능한 땡땡이를 보고 대단하게 느껴졌다. 그렇죠? 땡땡이는 자기가 운동을 좋아하고 그 중에서 특히 축구를 좋아한다고 했다. 그 후에 멘티들이 온 나라에 대한 내용을 위주로 포스터를 만들었다. 우선 방글라데시의 대표적인 말들을 적어보았다. 방글라데시 인사말은 아살라말라이쿰. 아살라말라이쿰이 이게 보통 이슬람권에서 같이 쓰는 말이에요. 살람, 아살라말라이쿰. 크게 길게 하면 그렇고 작게 하면 살람. 살람이라는 건 평화라는 거죠. 평화. 살렘. 히브리 말로는 아슬라말라쿰 평안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하는 거겠죠. 옛날에 TV 프로그램에서 나왔어서 익숙한 말이었다. 그 외에 남은 포스터지에 뭘 할지를 고민하고 있었는데 땡땡이가 방글라데시에는 호랑이가 유명하다고 했다. 그래서는 땡땡이에게 누가 호랑이를 잘 그린지 내기해보자고 했고 우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땡땡이는 내 생각보다 훨씬 그림을 잘 그렸다. 그랬죠? 호랑이 나무로 축구공을 그렸다. 축구공을 그리면서 땡땡이에게 방글라데시에서 또 유명한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봤는데 땡땡이는 방글라데시 무지개가 아주 아름답다고 했다. 무지개까지 다 그린 다음 김재 선생님께서 포스터를 발표해보자고 하셨다. 땡땡이와 함께 나가 발표를 했는데 땡땡이가 발표를 너무 잘해 나는 말할 틈이 없었다. 발표가 끝난 후 땡땡이와 잠시 이야기를 나눴는데 학교 2층에 자기가 그린 그림이 전시되어 있으니 한번 보라고 했다. 그 땡땡이의 가족분께서 땡땡이 데려오셔서 가족과 인사한 후에 수업이 끝나고 땡땡이와 인사한 후에 수업이 끝나고 그림을 보러 갔다. 그림은 사진에 보이듯이 정말 잘 그린 장미였다. 땡땡이는 그림에 재능이 많은 것 같다. 재밌죠? 자, 땡땡이는 내 생각보다 훨씬 그림을 잘 그린 것 같다. 내가 생각하는 초등학생의 이미지와 달리 성격도 어른스러워서 오히려 내가 멘토링 받는 기분이었다. 이렇게 솔직하게 여러분들이 어린이 만나는 거 있으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3주 7주 한번 다 보겠습니다. 땡땡이와 기탄 수학 교재를 풀었다. 다목적실에 올라가 멘토들과 함께 피구를 했다. 자, 오늘은 땡땡이와 함께 처음 공부를 갔다 했다. 땡땡이는 기탄 수학을 꺼냈는데 옛날에 풀던 학습지 생각이 났다.
대학교에 가서 수학을 안 한지 꽤 오래돼서 내가 모르면 어쩌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냥 단순한 나눗셈이라서 나름 안심했다. 초등학생 때 사칙연산의 개념이 잘 와닿지 않았던 내 경험에 따라 땡땡이 푸는 걸 지켜보며 차근차근 알려주려 했는데 땡땡이 나눗셈 문제들을 막힘없이 풀어 내 도움이 필요 없었고 나는 그저 중간중간 틀린 문제들만 짚어줬다. 땡땡이에게 물어보니 이미 방과후 수업 때 수학을 배워 이 정도는 가뿐하다고 했다. 여차저차 땡땡이가 기탄 속을 다 풀고 우리는 다 함께 3층에 있는 다목적실로 올라갔다. 가기 전에 땡땡이 자기가 만든 작품이 또 전시됐다고 해서 올라가서 함께 봤다. 저번 그림에 이어 이번엔 자수 같은 작품이었다. 다목적실에 가서는 멘토들과 멘티들이 팀을 갈라 피구를 했는데 내 예상과 달리 멘티들이 공이 좀 무섭게 날라왔다. 멘티들의 공이 무섭게 날라왔다. 그죠? 특히 니사가 공을 그렇게 잘 던질 줄 몰랐는데 피구 연습을 평소에 많이 한 듯 보였다. 그렇게 피구를 3게임 하고 땡땡이와 인사로 멘토 연습을 마쳤다. 땡땡이는 처음에 우리와 달리 기초적인 연습을 아주 잘했다. 땡땡이와 다른 과목들도 함께 공부하고 싶다. 그렇죠? 재밌죠? 그 다음에 4회차 활동. 자, 땡땡이 풀 문제가 없다고 해서 선생님께 문제집을 받아 가분수와 대분수 부분을 같이 공부했다. 다목적실이 공사진 관계는 누리반 내에서 풍선배구를 했다. 정규 초등학교 도착했더니 운동장 끝부분에 차들이 주차되어 있었다. 오늘이 학부모 참관 수업일 같은 날일까 생각했지만 뒤쪽 주차장이 공사 중이라 잠시 주차 공간을 운동장으로 옮겼다고 한다. 땡땡이와 인사한 후 간단한 안부를 묻고 오늘은 어떤 걸 풀까 얘기를 나누던 중 땡땡이는 오늘은 딱히 숙제가 없다고 했다. 그래서 우리는 지도위원 선생님과 한 문제집을 받아 풀었다. 대분수와 가분수의 덧셈법을 했는데 땡땡이는 역시나 저번 주처럼 잘 해냈다. 하지만 중간에 대분수와 가분수를 서로 변하는 것을 헷갈려 해서 교재를 따라 설명해 줬다.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몇 번 풀다 보니 나중엔 곧잘 문제를 푸는 땡땡이였다. 문제를 어느 정도 풀고 우리는 저번 주와 같이 땡땡이와 함께 다목적실로 올라갔다. 올라가는 길에 땡땡이와 다른 멘티 친구들이 그린 그림이 걸려있어 보았다. 밑그림 위에 채색한 듯한 그림이었는데 땡땡이의 그림은 채색이 다 되지 않아 가운데 부분이 숫자와 함께 하얗게 비어있었다. 땡땡이다운 그림이라 재미있었다. 다목적실 앞에는 김재희 선생님께서 그린 그림도 있었다. 그림들을 보며 다목실에 도착했지만 공사가 진행 중이라 우린 다시 누리반으로 내려갔다. 무엇을 할까 생각하던 중 선생님께서 책상들을 치우고 풍선 배구를 하자는 아이디어를 내셔서 책상들을 모두 앞으로 옮기고 의자로 중간 라인을 만들어 풍선 배구를 했다. 멘티들이 다목적실 활동하지 못해 실망스러워할까 생각했지만 풍선 배구는 아주 재밌게 해줬다. 오히려 저번 피구 때보다 더 즐거운 것 같았다. 3게임 정도 하고 우리는 인사하고 멘트 연습을 끝냈다. 재밌죠? 이렇게 공부도 공부지만 어린이들 같이 이렇게 놀아주는 거예요. 지지자, 지원자, 얘들의 선생님이 되주는 거죠. 김재희 선생님께서 그린 그림을 보다가 갑자기 고등학교 때 미술 선생님이 생각났다. 가끔 재미있는 행동 하셨지만 좋은 분이셨는데 요즘은 어떻게 지내실까 궁금하다. 그렇죠? 자, 5회차입니다. 땡땡이와 함께 수학 공부를 하고 피구를 했다. 오늘은 비가 많이 왔다. 비가 오는 날은 이상하게 학교가 가기 싫다. 하지만 멘티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와주었다. 땡땡이는 날이 추워진 탓인지 옷차림이 두꺼워져 있어 귀여웠다. 오늘도 숙제를 다 했다고 해서 선생님께 문제집을 받아 풀었다. 범위는 비슷했지만 땡땡이 대분수와 가분수를 서로 바꾸는 것을 아직 헷갈려했다. 그래서 한번 그림으로 그려서 표현해 보았는데 이해가 됐을지는 잘 모르겠다. 그래도 그 문제를 풀 때는 막힘없이 잘 풀어졌다. 어느 정도 문제를 풀고 난 후 우린 다목적실에 올라갔다. 당연히 오늘 공사가 끝나 있어 이용 가능했다. 우린 뭘 할지 정했는데 어찌다 보니 또 피구를 하게 됐다. 멘티들이 피구를 참 좋아하는 것 같아 이러다 7주차까지 피구만 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번엔 누리반 멘티들뿐만 아니라 다른 정규초등학교 아이들도 같이 피구를 했다. 어느 정도 한 후 집에 가는 버스를 타러 뒷문을 나서는데 땡땡이가 우산도 없이 자전거를 타고 하교하고 있었다. 땡땡이가 추운데 버스를 타고 가라고 했지만 괜찮다고 신사하며 슝 하고 가버렸다. 땡땡이 이런 남자다운 면모가 있다는 것을 새삼 느꼈다. 처음 배정된 때부터 알긴 했지만 학교 앞 버스 카페차 시간이 상당히 길다. 멘토들이 버스를 놓치면 1시간 동안 뭐라고 쓰지 궁금하다. 그쵸? 시골에서 여기는 교통이 불편해요. 6회차. 자,
땡땡이는 항상 숙제를 미리 다 해온다. 백정석 교수님께서 방문하셨다. 첫 주 때 한 번 오시고 두 번째로 오셨다. 다목적실에 올라가서 피곤했다. 이번에도 누리반에는 다른 친구나 하겠다. 저는요 지금 여기가 포천이 서울의 1.4배예요. 저 북쪽 또 여기 중부 또 여기 남부 이렇게 크게 세 개로 있어서 학교가 10군데 돼갖고 한 주에 매주 다 못 돌아요. 그래서 한 3주 간격으로 이렇게 도는데 제가 이제 여기 이렇게 거의 한두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방문하는 꼴이 돼요. 여기 이제 전체를 다 도르려면 한 주에 10군데 못 돌아요. 워낙 멀어서.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하는지 못하는지는 계속 제가 봅니다. 날씨가 좀 풀려서 정교초까지 걸어가는 생각이 드는 날이었다. 멘티들이 내려오고 저번 주까지 비를 맞으며 자전거를 타고 하견 땡땡이 잘 갔을까 생각되어 만나자마자 땡땡에게 물어봤다. 땡땡이는 공짜 샤워를 했다고 하면서 웃으며 대답해 주었다. 씩씩하죠? 이번에도 땡땡이는 숙제를 다 했다고 했다. 어떻게 이렇게 미리미리 하는지 물어보니 땡땡이는 쉬는 시간에 숙제를 한다고 한다. 벌써부터 이렇게 성실할 수가 있나 생각이 들었다. 문제지를 받아 이번엔 대분수와 가분수를 별셈을 같이 공부했다. 시간이 좀 지난 우리는 다목적시에 올라왔다. 역시나 이번에도 피고였다. 보고서에 매일 피고만 한다고 쓰다 보니 이제는 6회차 보고서인지 5회차 보니 약간 헷갈린다. 물론 멘티들과 함께는 하는 태그는 재밌다. 무엇보다 멘티들 재밌어 한다. 생각해보니 다음 주 내가 7회차가 마지막 원트링이다. 김재희 선생님과 조원들과 함께 다음 주 무엇을 할지 생각해보았다. 무언가 먹을 것을 먹자고 결정이 났고 피고등을 하고 배고플 때 먹자고 했었다. 오늘은 비가 안 와서 집에 갈 때 걱정이 덜 할 것 같았다. 다음 주가 마지막인데 땡땡에게 간단하게 줄 선물이 있나 생각해 봐야겠다. 자, 마지막입니다. 우리 여기 이제 교통이 불편한 지역은 7회 가고요. 그 다음에 8회 9회 이렇게 촬영을 했습니다. 땡땡에게 피곤했다. 친구들과 피곤했다. 피곤하고 누리반 내려가서 선생님께서 준비하신 간식을 먹었다. 오늘은 멘토링 마지막 날이다. 다음 주부터는 아침에 포천까지 안 와도 돼서 좋았지만 땡땡이 마지막으로 보는 것은 아쉬웠다. 오늘은 공부를 하지 않고 바로 피곤하려 다목실에 올랐다. 또 피곤해요. 다목적실에서는 다른 아이들과 체육 수업을 하고 있어서 그 친구들과 함께 피곤을 하기도 했다. 처음엔 서로 섞어서 게임하다가 낮에는 6학년 친구들과 누리반들끼리 팀으로 진행했다. 땡땡이가 마지막으로 한 피구가 승리로 끝나서 좋았다. 그 후에 피자, 치킨을 먹으러 누리반으로 다시 내려갔다. 땡땡이는 피자에는 돼지고기가 들어가서 먹진 않았지만 치킨을 맛있게 먹었다. 양이 많아서 학교에 다른 친구들도 같이 먹었다. 그 다음엔 각자 멘트별로 소감을 말했는데 다들 즐겁게 멘토링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다. 나는 저번에 생각했던 핸드크림을 땡땡이 주었고 땡땡이는 가기 전에 나한테 편지를 줬다. 멘토들과 헤어지는 김재 선생님께서 그 멘토들끼리 조금 얘기를 나누다가 책상을 정리하면서 그 편지를 읽어봤다. 편지의 내용은 단순이지만 땡땡이 나랑 자기의 모습을 그려놓은 그림을 보니 많이 찡했다. 선생님하고 자기하고 이렇게 공부한 걸 그렸어요. 비록 7주였지만 땡땡이나 전교초등학교 통이 많이 들었는데 좀 슬펐다. 그게 입대가 두달도 안 남아 그날따라 더 슬펐던 것 같다. 아이고 그랬군요. 이제 군대 가서 지금 고생하고 있겠네. 그래요. 참 이렇게 만나면